있는데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사진에서 구명벌로 보이는 게 찍혔는데 구명벌인지 기름띠인지를 좀 보겠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였는데 네. 갑자기 회사에서 이거는 기름띠인 것 같습니다. 기름띠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보도가 났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 보도가 나온 경위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리가 낚싯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룰 사건이 오늘 우리 탐정 손수에서 다룰 사건이 큰 배 침몰과 관련된 미스터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이죠. 저도 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그러면서 새 정부의 민원 1호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철저한 수색 규명 지시했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 근데 그 뒤로는 별다른 뉴스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예. 원래 예산 안에는 스텔라 데이지호 블랙박스를 찾기 위한 건 심해 깊은 바다 수색 장비 구입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채로 통과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의 좌절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 이게 3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개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철광석 운반하는 화물선인데요. 예.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 톤을 싣고 출항을 해서 중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배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또 필리핀 선원 16명이 예.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죠.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해운 회사였습니다. 예. 출항한 지 5일째 되던 3월 31일 선장이 회사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긴급하게 해운 보내는데요. 회사에다가 뭐라고? 그렇습니다. 왼쪽 2번 발라스트 탱커에 물이 들어온다. 탱커에 그러니까 평형수 맞추는 그 탱커에 물이 그렇습니다. 들어온다. 배 바닥에 있는 거죠. 이 탱커에 물이 들어온다. 배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해운 회사 폴라리스 쉬핑에 따르면 이 메시지를 받은 지 5분 만에 배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받은 지 5분 만에 침몰했다. 네, 그 후에 우루과이 이제 해경 그리고 미군 등이 수색 작업 벌였어요. 예. 그런데 구명벌에 타고 있던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한 지 8달 지났습니다. 이거를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선원들이 일부러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종자 수색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뭐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보통은 지금 스텔라 데이지 가족들은 수색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 재개해달라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 앞에서요. 예.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당시 그 스텔라 데이지호에는요. 구명벌이 총 2개 있었습니다. 구명벌이 뭐예요? 이게 구명 보트 비슷한 건데요. 예. 배에서 이제 해상으로 바다 위로 던지면 자동으로 펴지는 그런 대피용 고무보트라고 보시면 고무보트. 되겠습니다. 이게 2척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물론 냉정히 볼 때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예. 가족들이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 못하는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미스터리들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침몰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침몰 원인. 아까 뭐 저 물입 탱커로 들어왔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호가 굉장히 큰 배예요. 얼마나 커요? 길이가 312m입니다. 312m? 네. 그럼 우리 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대각선으로 뛰잖아요. 작은 네. 학교는. 그 100m가 3개 있는 축구장 한 3배 크기? 원래 원유선으로 이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고요. 예. 또 총 톤수가 14만 8천 톤을 넘습니다. 와. 초대형 화물선이죠. 이렇게 큰 배가 갑자기 사라졌고 선원도 거의 대부분 실종됐거든요. 예. 침몰 원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침몰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얘기되는 가능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그리고 또 선장 출신 해상법 교수인데요. 고려대 김인영 교수의 논문 등에 따르면 예. 이제 철광석은 부피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운반선에는 침몰 위험이 크고 그런 경우 대부분 선체가 두동강 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수색에 나섰던 우루과이 해경도 배가 쪼개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은 것인데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체가 노후되어서 그 부식이 되었고 예. 또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왔다.
아니면 철광석을 이제 브라질에서 선적을 했는데요. 예, 예. 그때 너무 무겁게 잘못 실어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바로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네. 누가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이 필리핀 선원 2명을 구조했잖아요. 아까 2명 살았다 그랬죠? 네. 그 선원을 구조한 그런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그 필리핀 선원 2명을 촬영했습니다. 아. 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찍은 영상이 있단 말이네요. 생존자를 구조한 사람이 구조하면서 찍은 찍은 영상. 건데요. 네.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생존한 선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항할 때부터 이 배가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그 순간에는 배 중간 부분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 올랐고 배가 알파벳이죠. 예. V자로 쪼개졌다는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아니,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진술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해운사 폴라리스 쇼핑 관계자는요, 예, 예. 더 먼저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 이러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는요, 예. 기존 증언을 번복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가족들은 이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10월 달에?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그런 브리핑 한 적도 없었는데 한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거죠. 이거 이 사고가 아까 3월에 났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10월에 돼서 이 중요한 동영상, 증언 동영상을 가족들이 처음 들었다. 그렇습니다. 기막힌 노릇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외교부 공무원도요. 예. 사고 발생 2주 후에 이 구조된 필리핀 선원을 만났고 직접 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이 조사 보고서에도요. 예. 출항 전부터 이 배에 문제가 있었고 배가 쪼개듯이 이제 그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제 실종 선원 가족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건가요? 이 조사 당시에 예, 예. 이 해운사 회장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내용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도록 힘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입을 있는데요. 막은 거 아니냐, 해운사에서. 네, 실제로 그 회장이 그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장소에 있었고요. 며칠 후에 귀국을 해서 이 그런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선사가 이 필리핀 선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막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선사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네요.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영상 그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여러 원인을 가지 추측할 만한?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적 가능성인데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이 폴라리스 쇼핑의 회장이요. 사고 발생 이틀 후에 가족들과 만나서요. 예. 단 한 번도 과적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한 번도 우리는 과적한 적 없어요. 무겁게 실은 적 없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이 스텔라 데이지오가 2012년에 부두 접안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조사를 받았어요. 예, 예. 그때 해수부에 스텔라 데이지오의 과적 사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회장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했다는 건 일단 거짓말이란 얘기네요. 그리고 이 배가 굉장히 오래된 배입니다. 얼마나? 건조된 지 25년 된 노후 선박인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오 운항사 이 해운회사에는요. 20년 넘은 노후 선박이 19척 있었고요. 예, 예. 심지어 이제 그 해운회사 직원들도요. 예. 그 오래된 배들을 이른바 똥배라고 그렇게 똥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배이기도 하고 또 개조도 된 배. 원래 화물선이 아니라 유조선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개조된 유조선인데요. 배기도 하고. 이제 겉에 그 외벽이 한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사고 나면은 해상 오염된다라고 해서 퇴출되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개조를 한 배의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매체죠. 회사 관련된 그 로이드에 따르면은요. 예. 전체 그 대형 개조선 52척에서 결함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네, 그 중에 19척이 바로 이 폴라리스 쇼핑의 배라고 합니다. 아니 52척 결함 신고 중에 19척이 같은 회사, 네. 이 회사 배예요. 전체 신고 건수가 1000건을 조금 넘는데요. 예. 절반 정도가 또 폴라리스 쇼핑의 배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실종자 가족들이 왜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진 관련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사진이요? 이 부분 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실종자 가족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째에 미 해군 초계기가 이제 그 현장 위를 바다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이 구명벌이 찍힌 것으로 보여요. 아까
2개의 구명벌이 있다 그랬는데 네. 하나가 발견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발견 안 된 구명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생존해 있다.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 부분인데요. 구명벌에 우리 가족이 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미 해군이요. 우루과이 해경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진과 상황에 대한 공문이었는데요. 예. 내용이 이래요. 1차 수색으로 오렌지색 구명벌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구명벌이 아닌 기름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 중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외교부가 이 중요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립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밤에 사진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선사, 해운사는 언론사에 조용히 자료를 돌립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요. 그날 오후에 외교부가 내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미 해군이 찍은 사진은 구명벌이 아니고 기름띠 사진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사진에서 구명벌로 보이는 게 찍혔는데 구명벌인지 기름띠인지를 좀 보겠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였는데 네. 갑자기 회사에서 이거는 기름띠인 것 같습니다. 기름띠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보도가 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 보도가 나온 경위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나온 게요. 굉장히 낯선 인터넷 언론사가 이 선사의 보도자료대로 보도를 했고요. 이걸 본 부산 MBC가 선사에 물어봤어요. 회사에. 그랬더니 회사에서 기름띠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줘서 부산 MBC 보도가 나왔고요. 이걸 본 연합뉴스가 또 선사에 물어봤습니다. 맞냐? 정말 기름띠냐? 그랬더니 역시 기름띠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구명벌이 아니라 기름띠로 확인됐다. 그때부터 확정적이 돼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사실관계가 뒤틀리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열흘 만에 이제 발견이 됐고 사진 찍혔고 그게 구명벌이었으면 거기에 선원들이 따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 원래는 구명벌이었습니까? 기름띠였습니까? 확인됐어요? 확인 안 됐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결국은 외교부가요. 사진을 확보해서 다음날 공개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후에도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누구도 아직까지 그 사진을 보지는 못했어요. 실종자 가족들 역시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해수부나 외교부나 모두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된 거네요. 그럼? 확보했는지조차도 좀 의문이에요. 언론에 기름띠다라고 한 다음부터 그냥 흐지부지 된. 그렇죠. 야, 이거 가족들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겠네요. 들으면 그렇습니다. 들을수록. 자, 가족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스텔라 데이지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수색도 제대로 못했다. 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 못했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은요. 당시 해류 분석이 필요했어요. 뭐냐면 필리핀 선원이 구조됐는데 그 지점이 침몰 지점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이 표류하고 있어도 어딘가 굉장히 멀리 흘러갔을 경우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수부가 이게 분석에 1년 걸린다면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한 방송사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간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3일 만에 분석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 볼 때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 또는 못한 건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 구명벌. 네. 정말로 선원들이 그 구명벌에 타고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천추의 한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계속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수색은 완전히 중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바다가 넓기 때문에 수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색하는 선박도 없고요. 다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요. 인공위성으로 이제 사고 해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이 들어오는 데만 해도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답답한 사건. 참 스텔라 데이지호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로 마무리하죠. 세월호의 교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게 폴라리스 쇼핑이요. 사고 발생 후 12시간 지나서야 보고를 하고요. 또 당시 정부가요. 이것 참 분통 터집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드느라 8시간이 허비됩니다. 또 해류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 수색을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중요한 증언들이 무시되거나 감춰지고 그러니까요. 또 미군이 찍은 결정적인 사진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침몰 원인도 모르는 가족들만 발동동 구르고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세월호 사건이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늘 낚싯배 사고의 기억도 있는 상황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가 우리 가슴을 더 무겁게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손수호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은 부피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운반선에는 침몰 위험이 크고 그런 경우 대부분 선체가 두 동강 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수색에 나섰던 우루과이 해경도 배가 쪼개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은 것인데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체가 노후되어서 그 부식이 되었고 예. 또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왔다. 아니면 철광석을 이제 브라질에서 선적을 했는데요. 예, 예. 그때 너무 무겁게 잘못 실어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바로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네. 누가 찍은 동영상이 이게 있어요? 필리핀 선원 2명을 구조했잖아요. 아까 2명 살았다 그랬죠? 네. 그 선원을 구조한 그런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그 필리핀 선원 2명을 촬영했습니다. 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찍은 영상이 있단 말이네요. 생존자를 구조한 사람이 구조하면서 찍은 건데요. 아하. 네.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생존한 선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항합니다. 메시지 받은 지 5분 만에 침몰했다. 네. 그 후에 우루과이 이제 해경 그리고 미군 등이 수색 작업 벌였어요. 예. 그런데 구명벌에 타고 있던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한 지 8달 지났습니다. 이거를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선원들이 일부러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종자 수색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뭐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보통은 지금 스텔라 데이지 가족들은 수색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 재개해달라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 앞에서요. 예.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당시 그 스텔라 데이조에는요. 구명벌이 총 2개 있었습니다. 구명벌이 뭐예요? 이게 구명 보트 비슷한 건데요. 예. 배에서 이제 해상으로 바다 위로 던지면 자동으로 펴지는 그런 대피용 고무보트라고 보시면 고무보트. 되겠습니다. 이게 2척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물론 산 안에는 스텔라 데이조 블랙박스를 찾기 위한 건 심해 깊은 바다 수색 장비 구입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채로 통과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의 좌절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사건 이게 3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개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철광석 운반하는 화물선인데요. 예.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 톤을 싣고 출항을 해서 중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배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또 필리핀 선원 16명이 예.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죠.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해운 회사였습니다. 예. 출항한 지 5일째 되던 3월 31일 선장이 회사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긴급하게 해운 보내는데요. 회사에다가 뭐라고? 그렇습니다. 왼쪽 2번 발라스트 탱커에 물이 들어온다. 탱커에 그러니까 평형수 맞추는 그 탱커에 물이 그렇습니다. 들어온다. 배 바닥에 있는 거죠. 이 탱커에 물이 들어온다. 배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해운 회사 폴라리스 쉬핑에 따르면 이 메시지를 받은 지 5분 만에 배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냉정히 볼 때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예. 가족들이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 못하는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미스터리들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침몰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침몰 원인. 아까 물이 탱커로 들어왔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가 굉장히 큰 배예요. 얼마나 커요? 길이가 312m입니다. 312m? 네. 그럼 우리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대각선으로 뛰잖아요. 작은 네. 학교는. 그 100m가 3개 있는 축구장 한 3배 크기? 원래 원유선으로 이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고요. 예. 또 총 톤수가 14만 8천 톤을 넘습니다. 와. 초대형 화물선이죠. 이렇게 큰 배가 갑자기 사라졌고 선원도 거의 대부분 실종됐거든요. 예, 예. 침몰 원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침몰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얘기되는 가능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그리고 또 선장 출신 해상법 교수인데요. 고려대 김인영 교수의 논문 등에 따르면 예. 이제 철광석인데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사진에서 구명벌로 보이는 게 찍혔는데 구명벌인지 기름띠인지를 좀 보겠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였는데 네. 갑자기 회사에서 이거는 기름띠인 것 같습니다. 기름띠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보도가 났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 보도가 나온 경위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낚싯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룰 사건이 오늘 우리 탐정 손수에서 다룰 사건이 큰 배 침몰과 관련된 미스터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이죠. 저도 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분들이 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그러면서 새 정부의 민원 1호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철저한 수색 규명 지시했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 근데 그 뒤로는 별다른 뉴스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예. 원래